2012년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전력선 A의 충전전압을 E, 통신선 B의 대지 정적 용량을 CB, AB 사이의 상호 정적 용량을 CAB라고 하면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ES는 얘 물어본 거죠. 얘는 4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2번 그림과 같은 단거리 배전 선로의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은 각각 6600V 0.9이고 수전단 전압의 역률이 각각 6100V 0.8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단, 저항은 10ohm이고요.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는 20ohm랍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죠. 이 전류를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전력 손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전력 손실 공식이 P는 I 제곱 R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거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I 제곱 R 이렇게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여기서 전력을 보내줬을 때 이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뺀 값이 여기서 받는 전력이잖아요. 손실은 송전단에서의 전력에 우리가 받은 전력을 빼면 그 손실 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공식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I 제곱 R은 송전단 전력 마이너스 수전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제곱은 R분의 PS, PR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전단 전력 구하는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죠. 전압 곱하기 전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송전단 보내주는 송전단의 전압 6600V 곱하기 역률 먼저 곱했습니다. 역률은 0.9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를 곱해주면 5940이고요. 수전단 전력, 우리가 받는 전력, 수전단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그 수전단에서의 역률. 자, 수전단에서 역률 6100V 곱하기 0.8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는 4888 I 전류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지요. 이 식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5940I 마이너스 4880I 분의 R이 되는데 요 공통으로 들어간 I로 묶어서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5940 마이너스 4880 곱하기 I 그리고 저항 남았죠. R 저항은 여기서 10ohm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10ohm 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I 제곱에 I를 나눠주면 요 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I는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106A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전류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전력 손실을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진짜 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하고 답하고만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2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가공지선 뭐냐면 요게 철탑이 요렇게 있으면 철탑이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있으면 요 맨 위에 요렇게 하나 가는 지선이 있어요. 하는 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선이라고 해서 지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가 하는 일은 번개가 쳤을 때 이 번개로부터 이 철탑을 보호해 줍니다. 그거 하는 예예요. 그런데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 철탑의 접지저항은 여기 땅에 이렇게 접지해주는 걸 접지저항이잖아요. 이거 경감은 누가 하는 애냐면 이 접지저항치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철탑에다가 선을 연결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매설지선이라고 해요. 요 철탑 위에 설치되는 애를 가공지선, 요 땅에 설치되는 애를 매설지선이라고 하는데 철탑의 요 접지저항을 경감하는 애는 매설지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 얘는 매설지선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가공지선의 목적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맞는 것은 매설지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요 철탑에 접지저항치가 안 나왔었을 때 접지저항치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 땅에다 이렇게 묻는 선이라고 했죠. 근데 이 접지저항이 하는 일이 어떤 이상전압이 철탑으로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뭐 낙뢰를 막거나 뭐 이랬을 때 요 땅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앤데, 얘가 접지저항이 너무 크게 되면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땅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 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얘를 역섬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지저항치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매설지선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설지선 요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6번. 유효 낙차가 150m, 출력이 2만 kW, 회전수가 375rpm인 수차의 투규 속도는 약 몇 rpm인가? 이 투규 속도는 그 수차가 회전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 변하는 그런 속도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공식은 아닌데, 이런 문제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 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우선 이 n은 그 회전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p는 출력을 얘기하고요. 유효 낙차, 요 h는 유효 낙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4분의 5승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학용 계산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도 이 공식 한번 봐주고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전선의 굵기가 동일하고 완전히 연가되어 있는 삼상 1회선 송전선의 대지정적 용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거 대지정적 용량이 뭐냐, 이거 공식 물어본 거거든요. 요거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1회선 송전선의 대지 용량은 요렇게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8번도 암기 문제죠.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사용되는 것은 채강 변압기입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 채강 변압기, 이렇게 암기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각각 다른 두 개의 전력 계통을 연락선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계통 운용상 이득이 아닌 것은, 연락선이 뭐냐면 뭐 철탑으로 해서 이렇게 송전을 시키잖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송전을 시키고 이쪽에서 뭐 이렇게 송전을 시키는데, 이 계통하고 이 계통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선을 연락선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전력 계통의 연락선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뭐 이거 찾는 문제예요. 연락선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면 배후 전력이 커서 단락 전류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답니다. 단락 전류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것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자, 30번. 수전용 변정 설비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이것도 그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답은 3번입니다.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 차단기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 차단기 용량은 요 1차 측에서 공급 측의 전원 단락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1번 500kVA의 단상 변압기 상용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는데,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하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몇 kVA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대를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몇 kVA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요.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더 추가하면은 어떻게 결선할 수 있죠? VV 이렇게 결선할 수 있죠. 그래서 VV 결선으로 해서 사용하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뭐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면 단상 변압기 상용 세대와 예비 단상 변압기 한 대를 더하면 총 4대의 단상 변압기로 V 결선 2뱅크로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V 결선 2개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V 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의 57.7%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출력이 요 델타 결선의 57.7%의 출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세대의 출력, 그러니까 단상 한 개, 요거 한 개가 500kVA라는 얘기죠. 그래서 500kVA 3개를 더한 게 이 삼상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더하면 여기에 57.7%면 865.5kVA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두 뱅크라고 했죠? 865.5kVA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답이 1731kVA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V결선의 출력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 한 대를 추가해서 VV 결선이 되는 걸 알고 있느냐, 예,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답은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여기서 이 정정이란 얘기는 뭐 전기에서만 사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 그래서 설정된 동작 전류값 이상이 흐르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얘기하고요. 반한시 계정기는 동작 전류값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그거에 반비례해서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순한시 계정기는 우리가 설정된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 시간 없이 그냥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를 순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정한시 계정기인데 반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우리가 설정한 그 전류 이상이 되면 그 전류 이상된 값에 따라서 그 동작하는 시간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즉 전류값이 커지면 동작 시간은 빠르게 동작을 하고요. 정정된 우리가 설정한 값 이상의 전류가 어떤 값 이상으로 최대가 되면 그 전류값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한시는 어떤 계정기에 전류가 10A 이상이면 2초 후에 동작해라. 그러면 1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2초 후에 계정기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반한시 계정기면 1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을 하는데 뭐 12A였을 때는 뭐 5초, 15A였을 때는 뭐 3초 이런 식으로 전류값이 커지면 그 동작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순한시 계정기는 이거예요. 10A 이상 전류가 흐르면 동작해라. 그때 10A 이상 전류가 흐르면 바로 동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설정을 10A 그리고 15A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전류가 10A 이상 그리고 15A 사이까지는 뭐 11A가 흐르면 뭐 2초, 뭐 3A가 흐르면 뭐 1초 이렇게 그 전류값에 따라서 시간의 값이 정해지는 거고요. 15A는 15A 이상 흘렀을 경우에 뭐 0.1초, 무조건 0.1초 후에 동작해라. 뭐 이런 걸 정해놓는 겁니다. 그게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 제가 적어놓은 거 잘 읽어보시고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되는 열 사이클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은 랭킨 사이클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4번.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OL은 지상 역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점은 원선도의 중점이다. 그러니까 원선도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는 건 F지점. 이 지점은 전력이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효 전력을 줄여서 전력을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이 그림 나오면 답은 전력이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35번 전력 개통 안전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은 선로의 회전수를 감소시킨다. 이게 답입니다. 개통 안전도와 뭐 회전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6번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삼상 3선식의 한 선당 전력비는 얼마인가? 단상 2선식이랑 단상 3선식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은 단상 2선식이 되겠죠. 이때 전력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상
단산 전력분의 삼상 3선식 전력. 단상 2선식 그 한성단 전력은 단상은 2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력을 2로 나눠줘서 그 1선당 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단상 전력 VI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삼상 전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삼상 전력은 선이 3개죠. 그래서 한 선당 전력을 구하려면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VI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번분수로 얘랑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번분수로 이렇게 곱하면 3분의 얘 곱하면 2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 루트 3 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그죠? 3은 루트 3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3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 3선식의 전력, 한성당 전력은 단상 2선식의 한성당 전력보다 루트 3분의 2배가 크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면 1.1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5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37번. 어떤 공장의 수용 설비 용량이 1800kW랍니다. 네, 수용률은 55%고요. 평균 부하율은 90%라 한다. 이 공장의 수전 설비는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우선 수전 설비 용량은 최대 수용 전력의 역류를 나눠준 것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입니다. 여기 킬로와트잖아요. 그죠? 킬로와트는 VI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삼상인문 루트 3 곱해주고요. 얘는 단위가 뭐 킬로와트, 아무튼 와트 단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 혹은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어 주려면 요 코사인 세타가 없어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되는 루트 3 VI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 킬로와트의 역류를 나눠준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수용률 공식이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죠. 수용률 공식이. 그래서 요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나누기 역류를 하면 수전 설비 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 설비 용량 1800kW 곱하기 수용률 55% 그래서 0.55 나누기 부하 역률 90%에서 0.9 해서 110k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 부하 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 상승하면 그러니까 전압을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전압을 N배 상승하면 전압 강화는 N분의 1배로 줄고요.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배로 줄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을 2배 승합하면 전압 강화는 반으로 주는 거고요.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즉 4배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전압의 승합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9번 삼상 동기 발전기 단자에서 고장전류 계산 시 영상전류,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정상, 역상전류가 같은 경우는 일선 지락 고장 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었을 때 영상, 정상, 역상이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40번.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이고 송전단 상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 시 송전단 충전 전류는 송전단의 전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회로 정수를 줬을 때 여기가 송전단이고요. 여기가 수전단입니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과 전류를 구할 때는 그 4단자 정수, 회로 정수죠. 여기서는 회로 정수입니다. 회로 정수 곱하기 수전단으로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런 행렬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회로 이론에도 나오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송전단 전압은 행렬, 얘랑 곱하고요. A, ER 더하기 얘랑 곱합니다. 그래서 B, IR. 그리고 송전단 전류는요. 행렬, 얘랑 곱하고요. CER이고요. 얘랑 곱합니다. 플러스 DIR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송전단 충전전류, 송전단 전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무부하시랍니다. 무부하란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죠. 부하가 없으면 수전단 전류는 0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0이에요. 수전단 전류 얘가 0입니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A 수전단 전압이 되고요. 얘가 0이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송전단 전류는 C 수전단 전압이 되는 겁니다. 요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식을 정리하면 얘 A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은 A분의 송전단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 송전단 전류 구할 수 있죠. C 곱하기 A분의 송전단 전압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요건데 얘 밑으로 내려주고 얘 그냥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A분의 C 곱하기 송전단 전압 요렇게 나타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으신데 요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회로정수 ABCD 나왔을 때 송전단 전류 물어보는 답은 A분의 C 곱하기 송전단 전압이라는 거. 요거 그냥 암기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면서 자꾸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12년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